자, 두 번째는 설비 또 자동화 고도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학 공장의 DCS 분산 제어 시스템, 또 일반 공장의 PLC, 또 스카다 소프트웨어. 자, DCS, PLC, 인터치 같은 스카다, 또 뭐 터치라고 얘기하는 HMI 이런 장비들이 바로 자동화 고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쪽에는 뭐 로봇이라든가 모션이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다양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들이 고도화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뭐 글로벌 넘버원 전 세계 마켓시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터치 스카다 소개를 받았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PLC 원조 모디콘 PLC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화학공장의 분산제어 시스템 DCS와 함께 대부분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PLC는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에서 과거에 릴레이 로직으로 가지고 생산 라인을 구성을 하다가 모델이 변경되면 다 릴레이 뜯어내고 다시 배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했었어요. 근데 이런 로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상해에는 IBM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IBM 메인프레임과 함께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필드랩에서 이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현장에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자, 이거 만들어서 공급할 회사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10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IBM 메인프레임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를 가져야 되고 CPU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최초로 납품한 회사가 모디콘이라는 회사고요. 그 당시에 IBM 메인프레임과 통신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모디콘에서 최초로 제시한 프로토콜이 모드버스입니다. 모디콘은 못 들어봐도 통신 쪽 관련되신 분들은 모드버스는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디콘 PLC와 모드버스가 1969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자, PLC의 원조 모디콘 PLC가 바로 슈나이더 PLC고요. 과거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1과 0를 가지고 제어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DCS 분야까지도 넘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한 연속 공정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 그래서 PAC라고도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PAC에 스몰 E자가 하나 붙었죠. 웹서버 기능이 들어있다. 웹서버 기능은 그 자체가 서버가 돼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IP 어드레스 100점, 100점, 10.0을 치고 다이렉트로 접속하면 해당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PLC는 이렇게 상위단,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하위단에서 엣지 컨트롤, 현장의 제어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또 로직에서 현장의 설비들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기계들은 사람, 휴먼과 기계상 장치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HMI 장비가 들어가 있죠. 현장에서 터치라고 해요. 터치 판넬. 터치 판넬은 터치한다는 얘기인데 이 모니터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터치함으로써 여기에 스타트업 시킬 수 있고 셋 포인트로 넣어줄 수 있고 자, 이 터치 판넬 분야의 글로벌 마켓 리더 프로페이스라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슈나이더의 브랜드인데요. 자, 이런 터치 판넬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원격으로도 한다. 터치하려면 현장에 갔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반도체 생산 라인은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해서 어렵게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원격 터치가 가능한 원격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들이 하드 와이어링만 다 연결이 되어야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PLC나 DCS나 입력 모듈, 출력 모듈로 각종 센서들이 입력 모듈에 쫙 들어가고 모터나 밸브 같은 출력 장치가 하드 와이어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IoT,
또 인더스트리얼 IoT 시대잖아요. 더 이상 하드 와이어링이 필요 없다. 다 통신으로 된단 말이죠. IoT 시대니까. 그럼 기존 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꼭 하드 와이어링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 허브 장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최소한의 하드 와이어링만 하고 나머지는 이 허브에서 통신으로 처리해서 이런 데이터 처리를 훨씬 현장에서 쉽게 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바로 자동화 고도화 솔루션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간에 딱 PL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PLC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형 PLC, 중형 PLC, 소형 PLC 그 기준은 입출력 포인트가 몇 점이나 되느냐? 뭐 1000점이 넘어간다. 뭐 대형 PLC예요. 한 뭐 200점, 500점, 중형 PLC, 100점 미만, 소형 PLC. 그런데 바로 입력 카드, 출력 카드에 연결된 입력에 이런 리밋 스위치, 센서, 뭐 출력의 모터나 밸브 이런 것들이 하나, 장비 하나가 다 로직이니까 1과 0, 1포인트로 다 자리를 잡는데 이런 것들이 IoT화 되니까 입력, 출력, 모듈의 포인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PLC의 세 가지 주요 요소, CPU, 파워 서플라이, 입출력 모듈인데 입출력 모듈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통신으로 다 가니까 여기 초록색 통신 라인입니다. 통신으로 다 가니까 RJ45 커넥터 같은 통신 기능만 빵빵하면 돼요. PLC 사이즈는 작은데 포인트가 몇 개 안 보인다고 해서 소형 PLC가 아니라 대형 PLC다. 통신으로 다 모든 것을 관장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런 장비들도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전자접촉기인데 모터를 가동시켜준 전자접촉기. 이 전자접촉기가 IoT화 됐어요. 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드 와이어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접촉기 모듈에 통신으로 연결하게 되면 하드 와이어링 없이 통신에서 다 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여기 VSD, 인버터라고 하는 VSD, 또 모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고 있고 입출력, 여기 데이터 수집 장치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들로 다 통합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PLC, 앞으로 진화하는 PLC는 PLC가 조그만데 아주 파워풀한 대형 PLC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자, PLC 윗단에 이제 상위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각종 소프트웨어들, 시스템이 있는데 PLC는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우 그레이드의 프로토콜을 쓰고 있어요. 약간 모드버스라든가 뭐 지멘스의 뭐 필드버스라든가 미쓰비시의 CC-링크. 근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환경의 프로토콜이 아닌 거예요. 이더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IT 레벨에서 쓰는 프로토콜하고 다르다. 그래서 전 시간에 나왔죠. OPC UA, MQTT 이런 상위 시스템의 드라이버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서 별도의 번역용 드라이버 게이트웨이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PLC들이 저런 상위 프로토콜을 인식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OT 레벨의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IT 레벨과 OT 레벨을 컨버전스 융합해주는 중간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게 현장의 PLC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화 장치에. 그래서 지금 PLC들, 지금까지 보아오셨던 PLC들과 다르게 모든 PLC 회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장 에너지 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FEMS라고 했죠. 또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 또 각종 전기, 또 유틸리티 부분에 IoT화된 솔루션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FEMS에 대한 지원 사업이 바로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솔루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도 중소벤처기업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정부 지원 자금 따먹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이거다. 이 방향이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이쪽에도 지원을 할 텐데 부지런하게 좀 서둘러야 되고요. 연초에 이미 다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이 있다. 충분히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FEMS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IT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죠. 자동차의 핸들 뒤쪽에 있는 게 대시보드잖아요. 운전자가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판입니다. 거기에 속도, RPM, 연료 게이지, 또 뭐 엔진의 온도, 또 뭐 RV 같은 데는 뭐 방위, 또 뭐 고도 이런 것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자,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에너지 관리자가 현재의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측정된 에너지가 가시화돼서 보여주잖아요. 가시화돼서 보여준 에너지 현황을 보고 분석해서 최적화시키고 절감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시보드의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IS 5만일 기준으로 한다면 EPI라고 합니다. 에너지 퍼포먼스 인디게이터에서 탄소 배출 얼마나 줄일 건지 공장의 핵심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디테일하게 본다. 히트맵 또는 아까 MES에서도 생키보드라는 표현 썼는데 에너지의 흐름. 히트맵은 X축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Y축은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디테일하게 장소별, 설비별, 뭐 라인별 해서 에너지 사용량 또 뭐 요일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에너지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시켜서 절감해 나가는 이런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프로젝트를 한 사례인데요. 반도체 분야의 소재 공장입니다. 이거 약간 뭐 크리티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배포 규제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10% 이상 절감하고 싶다. 캠퍼스가 많았나 봐요. 공장이 여러 개. 그래서 이 공장에 대한 공장 데이터도 감시하고 HVAC,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컨디셔닝, 냉난방 공조, 에어컨 원격 제어, 일정에 따른 자동 제어, 에너지 소비 차트 이런 것들을 원했고요. 처음에는 전기로 시작해서 아까 웨이지스의 나머지 워터, 에어, 가스, 뭐 스팀 등 나머지를 또 2단계로 진행하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집된 또 분석된 에너지 데이터를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최적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에너지 관리 FEMS를 구축했는데 필드단에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포함해서 향후에 뭐 온도 또 플로우 뭐 프레셔까지 이런 인스트루먼트가 설치가 되고 PLC, 터치, HMI 구축해서 시스템과 함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단위 데이터를 통해서 공장별 또 생산 라인별 데이터 확인을 통해서 에너지를 10억대로 절감을 했다. 그리고 올해 2차년도 프로젝트 전기를 제한 그 다음 단계 에너지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 자,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IS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는 전기 분야가 보통 60에서 8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데이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전기는 촘촘하게 한전에서 수전하는 한전단부터 시작해서 메인 변전소, 뭐 고압배 전반, 저압배 전반 주요 설비들의 디지털 파워미터를 촘촘하게 설치해서 에너지 흐름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파워미터는 안 비싸요. 몇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십몇만 원대 데이터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쭉 수집해서 가시화를 시켜주면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고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면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 이거는 우리 익산 공장의
한전에서 시작돼서 변압기 있고 배전반이 있고 생산 라인별 쫙 설치된 싱글 라인 다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촘촘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신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 감시,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타워의 세 번째 화면, 에코스트럭처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 PME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ME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두 번째는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첫 번째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먼저 보겠습니다.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 익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개해드린 에너지 원, 워터, 컴프레스드 에어, 가스, 일렉트리시티, 스팀 중에 일렉트리시티, 전기에 해당되는 비중이 제일 높아서 익산 공장은 주로 전기 위주의 에너지 KPI를 제시하고 있고요. 전기 에너지에 관련된 이산화탄소 발생 추정치를 제시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에너지원들이 있다면은 가스, 스팀, 전기, 컴프레스드 에어, 워터에 대해서 전부 목표치를 설정하는 에너지 KPI, ISO 5001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EPI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경영진들이나 에너지 관리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과연 어디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쓸까? 용도별 전력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죠. 익산 공장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션 센터, 웨어하우스, 또 히터, 냉난방 쪽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배전반에서 각 배선 차단기, 피더별로 전력 사용량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피더 1에 각종 설비와 냉난방 시스템 쪽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총 에너지 사용량, 또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하고 또 배선 차단기별 에너지 사용량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대시보드에서 직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화면은 사용 패턴인데요. 저희가 히트맵을 통해서 X축 요일, Y축 시간, 요일별,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근무 조업시간 전, 또 퇴근 시간은 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냉방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히트맵의 빨간 표시가 한낮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생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100이라는 전기를 받았다. 그 전기가 어느 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흐름이 큰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냉난방 시스템, 주로 이제 냉방 쪽이죠. 또 부하별 에너지 사용량의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디서 전기를 많이 쓸까요? 시간별, 요일별 에너지 소비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라인 공정별 에너지 소비 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6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네요. 또 구역별 에너지 소비 랭킹, 장치별 에너지 소비 랭킹 해서 직관적으로 경영진이나 에너지 관리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에너지 사용량의 주요 랭킹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도별 소비 전력, 또 배전반의 피더별 소비 전력을 통해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시보드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엔지니어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직관적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에너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측정되는 데이터가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대시보드 데이터는 에너지 필드의 IIoT 장비를 통해서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한 기본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가시화된 자료를 가지고
시스템이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자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이 데이터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액션으로 에너지 절감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절감되는 상황들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디지털 전력관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장치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나. 싱글라인 다이어그램 상에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 수전을 해서 수전점에다가 파워메터를 설치했고요. 또 온도, 습도 센서까지 같이 설치가 돼서 주변에 온도와 습도를 센싱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와서는 스마트 배전반을 통해서 또 배선용 차단기 각 피더별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피더에서는 냉난방 시스템하고 블로어 컴프레셔 주로 장비들이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피더에서는 생산 라인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피더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센터와 웨어하우스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단기를 한번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차단기 관련된 보호, 전압전류, 전력 품질 이런 데이터들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메인텐스 부분에서 컨택웨어라는 부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0%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소위 말하는 차단기의 접점 마모율입니다. 비정상적인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차단기가 트립이 되는데 트립이 되는 순간 접점이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배선 차단기는 새로 설치가 돼서 신설 차단기이기 때문에 접점 상태가 양호합니다. 하지만 이 접점 마모율이 70%, 80%가 오르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정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차단기 단에서 보내주는 기본 데이터들을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 이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메인텐스의 중요한 포인트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FEMS와 디지털 전력 감시 시스템과 또 거기에 연계된 전기 장치의 IoT 성능까지 봤습니다. 자, 배전반이 스마트해요.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전기 판넬도 스마트해졌다.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들을 IoT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전기 관련된 데이터,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금 전에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의 접점이 몇 프로나 다뤘다. 이런 데이터까지 IoT 데이터를 상위로 올려보내고 있답니다. 게이트웨이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상위 전력 감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요. 자, 이런 배전반, 변압기, 각종 판넬, 모터 컨트롤 센터, 분전반, 부스덕트, 각종 차단기, 이 장치들, 또 여기 온습도 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IoT 장치로서 전력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익산공장의 이노베이션 데모룸에도 이런 것들이 다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이런 MCCB 또는 배선 차단기, ACB 기중 차단기 이런 것들도 다 IoT화 되어 있고 앱을 통한 운영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단기 수명 관리 조금 전에 보셨죠. 차단기의 에이징, 접점이 얼마나 달았냐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 이런 CP라고 부르는 조그만 회로 차단기도 그런 게 되냐? 됩니다. 여기에 이런 통신 장치를 또 부가해서 이런 데이터들도 다 상위 시스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전반 단에 이런 차단 장치조차도 다 되고 있고 심지어는 모터 컨트롤 센터, 우리 익산공장이 EOCR이라고 해서 모터 프로텍션 장비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온도 관리 또 제어 감시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구축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은 이제 IoT화된 전자접촉기까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젠 모터 컨트롤 센터, 전기 판넬이 다 인텔리전트 모터 컨트롤 센터, 스마트 컨트롤 패널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IoT화 돼서 컴팩트하게 또
IoT화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